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J리그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토상가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교토입니다. 승격 이후 개막전에서 강호 우라와 레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4-1-4-1 시스템을 통해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가져갔고요. 수비 시에는 중원에 5명을 배치하며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공격을 적절하게 차단했습니다. 코스케가 부진하면서 우측면에서의 배후 공간 노출이 있었지만 멘데스 히사시가 볼 경합과 깔끔한 클리어링을 통해 무실점을 이끌어냈죠. 소타 역시 왕성한 활동량과 공수 연결고리를 담당하며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10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하 최대 1실점의 선을 그을 수 있고요. 리그 1위의 가시와입니다. 개막전에서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가져가며 손쉬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초반 이른 퇴장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겼죠. PK골 포함 2골을 기록했는데 14개의 슈팅과 7개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다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나마 새로운 영입생 더글라스와 나카무라가 팀에 잘 녹아들었고 마테우스가 2선에서 자유로운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3개의 키패스를 비롯해 득점까지 성공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악재는 더글라스의 부상인데요. 마오가 부진했던 가운데 윗선에서 해결해줘야 할 자원들이 각각 부진과 이탈함에 있어서 득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견고한 수비력을 고려하더라도 1득점에 묶일 공산이 높습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캡 페이입니다. 교토가 특유의 짜임새 있는 수비력을 앞세워 역습을 통한 한 방을 노릴 공산이 높은데요. 가시와는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은 준수하지만 마무리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 일정은 아니고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간도스와 삿포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사간도스입니다. 직전 경기 다소 답답한 흐름 속에 0-0으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이 팀의 장점은 수비력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최소 실점 3위에 빛내는 견고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데 3백을 기반으로 중원에 4-5명을 배치하여 두텁게 가져갑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면서 역습에 능한데 측면 윙백들이 역습 시 적극적인 공격 가담 이후 숫자 구세를 가져가고 2선 자원들 역시 수비라인 근처에 머물면서 침투 패스와 슈팅 전환율이 우수합니다. 다만 직전 경기는 최전방 카키타가 전방에서 3개 슈팅을 가져가는 등 상대 두터운 수비 사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 잦았는데요. 세트피스에서도 장점을 보이고 있기에 이들의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1득점 생산까지는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리그 9위의 콘사도레입니다. 직전 개막전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죠.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 패턴을 가져갔습니다. 상대를 시종일관 밀어붙이며 17개의 슈팅을 때려냈지만 4개의 유효 슈팅밖에 연결하지 못하면서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7개의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의 볼 투입은 성공적이었으나 상대 수비에 번번이 막혔고 최전방 신조는 슈팅을 2개밖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가시와가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2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지만 비슷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최대 1득점에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간도스의 결정력이 다소 아쉽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측면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충분합니다.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이유고요. 콘사도레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대가 측면을 통한 역습과 세트피스에 능하기에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득점 위주의 근소한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C 도쿄와 주빌로 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4위의 도쿄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우세합니다. 또한 직전 경기 디펜딩 챔피언 가와사키를 상대로 경기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가져갔지만 아쉬운 패배를 거뒀죠. 경기력이나 전반적인 전력 차를 고려하여도 승리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새로 부임한 오르토네다 감독은 4-2-3-1 시스템을 통해 공수 밸런스를 강조합니다. 직전 경기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가져가며 이선 자원들과 최전방에서 가져가는 공격 지원이 날카로웠죠. 리그 최고로 뽑히는 상대의 중원과 수비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17개의 슈팅과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다득점에 능한 팀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는 화력이 잘 묻어나왔기에 이들이 직전 경기 보여준 공격 전개 시너지가 묻어나올 수 있다면 1, 2득점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리그 12회 주빌로입니다. 승격 이후 맞은 첫 경기에서 극장골을 기록하며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였죠. 다만 경기 전부터 예고됐던 공격진에 떨어지는 무게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팀 내 득점의 절반가량을 책임졌던 주포가 떠나면서 결정 지어줄 선수가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 중 후반까지 좌우 측면을 통해 역습을 감행하면서 간간히 슈팅을 기록했지만 역시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적생 제르맹이 교체 투입 이후 득점에 성공하면서 패배는 면했지만 여전히 공격진에서의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죠. 상대가 역습에 취약하다고는 하나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높기에 기회가 왔을 때 살리지 못한다면 무득점에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쿄가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 화력이 잘 묻어나옵니다. 직전 경기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며 공격에서의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죠. 다득점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멀티 득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빌로는 승격 이후 첫 경기에서 가까스로 패배는 면했으나 여전히 공격력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 또한 존재하기에 난전을 꾀하긴 어렵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난 벨마레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쇼난입니다. 직전 경기 개막전에서 수비의 핵, 카즈키의 이른 퇴장으로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배를 면하지 못했죠. 지난 시즌 16위로 간신히 잔류에 성공하면서 매 시즌 잔류왕의 이미지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주포 웰링턴이 소속팀으로 복귀하면서 올 시즌 공격력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짙은 가운데 직전 경기 역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득점에 그쳐야 했습니다. 역습 패턴을 가져가는 쇼난으로서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점은 악재인데요. 직전 경기 세가와 에류누시가 나섰지만 유효 슈팅 1개밖에 때려내지 못하며 공격에서의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단순한 패턴을 가져가는 쇼난의 공격 패턴상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결정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최대 1득점에 묶일 공산이 높습니다. 리그 8위의 아비스파입니다. 개막전에서 승격팀 주빌로와 경기를 펼쳤지만 끝내 경기 직전 극장골을 헌납하며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 운영 기조대로 선수비 후 역습에 최적화된 팀이기에 약팀 상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다소 애를 먹었죠. 점유율에 능하지 못한 탓에 직전 경기 역시 점유율 면에서는 밀렸지만 선 굵은 축구를 감행하며 상대보다 2배가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등 역습이 주요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2부 리그 득점왕 루키안을 영입하면서 전방에 공을 수취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했고 연계에 있어서는 9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출중했지만 아직은 조직적인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진 못하며 2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1득점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캡 페이입니다. 쇼나는 여전히 확실한 스코어러의 부재로 공격력에 있어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비스파 역시 전력 보강에 성공했지만 공격에서의 조직력과 호흡 면에서는 아직까진 미지수이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공산이 높은 가운데 원정에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아비스파의 공격력 잠재력이 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위주의 근소한 원정 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라와 레드와 비셀고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우라와입니다. 슈퍼컵에서 가와사키를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산뜻한 시작을 알렸지만 직전 경기 승격팀 교토에게 일격을 당하며 승점 확보에 실패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강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직전 경기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2선에서 야수이가 별다른 활약 없이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죠. 타카히로마저 6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윗선에서의 연계에 있어서 잡음을 내며 득점 생산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사카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아키모토와 함께 6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였던 최전방에서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은 고무적인데요. 최근 3번 맞대결 모두 역습이 주요하면서 득점에 성공했기에 이번 라운드 역시 1득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리그 17위의 빗셀 고베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약점인 중원 보강에 성공하며 리그 최고의 중원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갖췄지만 개막전에서 퇴장 변수까지 겹치며 0배 2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짧은 패스 및 높은 볼 소유를 통해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갔지만 번번이 상대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반칙이 많아졌고 퇴장과 더불어 수비에서도 카드 2장을 더 받으며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죠.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위험 지역에서의 빈번한 파울 빈도수가 발목을 잡은 셈인데요. 코바야시 홀로 수비에서 제 몫을 수행한 가운데 다음 라운드 역시 가와사키를 잡았던 우라와의 원정길이기 때문에 더욱 수비에서의 무리한 반칙과 공간 허용이 미칠 파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실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캡 패입니다. 두 팀이 직전 경기 보여준 공격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라와는 여전히 공격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 고베 역시 직전 경기 퇴장과 더불어 스쿼드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니에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의 출전 여부가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일 정이 아니고요. 무승부 2.5 언더 접근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